네,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쌍끌이 형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신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12월 시장 체크 포인트. 봐야죠, 이제. 12월도 녹록치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많은데 어떤 관점이신지 저희 마지막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미증 씨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파월 의장이 꼭 그랬어야 됐을까요? 사실 그동안은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정말 이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매의 발언 일색이었습니다. 오늘 이따 키워드에서 파월 의장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도 네. 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요. 글쎄, 만약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없었으면 미 증시 플러스 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이 복잡한 게 우리나라 어저께 그렇게 폭락했는데 미국도 올라가면 또 박탈감 가지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고 아주 생각이 좀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많은 종목들이 빠졌는데요. 오른 종목 얘기 먼저 하나 하면은 갓플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갓플. 애플이 아니라 이 정도면 뭐 2장에 3%가 올랐으면 갓플이고요. 예. 오늘 거 정리하는 거 봤더니 이제 그 AR, VR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예. 세계 개발자 회의 올해 이제 연초에 2월 달인가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 그 포스터 캐릭터에 안경 낀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다렸던 게 그 안경이 그냥 안경이 아니고 VR을 글라스형으로 만든 안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측 그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기대감이 많았는데 AR, VR 얘기가 나오면 이슈로 우리나라에서는 어저께 그 험한 장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쓴 LG 이노텍이 가장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이 절대적입니다. AR, VR 기기에는. 그래서 그 종목 연관해서 그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은 그 종목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네. 뭐 대부분의 지수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고요. 뭐 언택트 콘택트 필요 없이 다 빠졌습니다. 뭐 세일스포스닷컴이나 클라우드 업체인데 이 종목이 가장 그 다우 종목 중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4% 빠졌고 정유주도 약세, 금융주, 증권주도 약세, 대체적으로 약세를 대부분 보였고요. 반도체주도 시장에 밀리니까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2%대 약세를 보였고 모더나 또 화이자는 플러스였는데 모더나는 또 좀 마이너스 4%. 준비디오도 빠졌고 그러니까 언택트 콘택트 관계없이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달러 인덱스는 또 좀 그 하락을 했는데 8일 만에 95달러대로 내려왔어요. 어쨌든 환율 떨어지는 거는 그나마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이고 유가가 또 그 주춤했다가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66달러 배럴당 66달러대로 좀 주저앉았고요. 아까 그 정리하신 것처럼 국채 그 10년물 금리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45%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관련해갖고 제가 한번 오늘 좀 준비한 자료는 그 CME 그룹 패드워치의 이제 기준금리 확률을 다시 한번 좀 오늘 아침에 확인해봤거든요. 굉장히 그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6월까지는 무조건 금리를 인상한다가 대세였잖아요. 네. 근데 오미크론 나오고 나서 이게 최대 한 44%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 발언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다시 금리 동결하려는 확률은 30%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적어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상당히 우세해졌는데 그 부분을 이따가 키포인트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고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어떤 부분 눈에 띄셨어요? 어제는 뭐 매수 데이터가 말랐어요. 장중에도 매수 데이터가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좀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게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주가 그나마 어제 조금 수급이 그 와중에도 좀 좋았던 게 2차 전지 정도가 좋았고 배터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기관이 갑자기 좀 사기 시작하면서 훅 올라 장막 2시 넘어서부터 확 올라온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정도고요. 코스닥에서도 뭐 수급 돋보인 종목은 증설 이슈 있었던 ST팜 정도가 나흘 연속 지금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빌, BH,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 정도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TCK가 8일 연속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수급 대장주 꼽기 참 어려웠습니다. 뭐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어제 같은 시장에 그래도 안 빠지고 좀 강보합으로 버티는 종목이 있다면은 진짜 센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 중심으로 봤는데 첨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차 전지주가 아무래도 수급이 가장 좋은 그 상황이고 어제 그 와중에서도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산 종목 좀 이틀 연속 쌍끌이 기관은 다스 연속 사고 있고 연기금이 11월 한 중순까지 주춤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이 첨보입니다. 첨보는 전해질 업체인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전자재료 쪽
그 주력이었는데 올해부터 완전히 전해질이 매출의 주력으로 바뀌었고요. 전해질도 뭐 P전해질, F전해질, D전해질, B전해질 이렇게 뭐 많더라고요, 종류가. 많네요. 근데 예. 주력이 P제너질인데 에리간의 문제가 뭐냐면은 요새 원재료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2분기에 매출은 상당히 좋았는데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4분기에는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고 특히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F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저도 네. 뭐 성질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F전해질을 적극적으로 증설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있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성장 동력이 그 출현했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해질 첨가제입니다. 첨가제는 뭐 전도도를 향상시키고 뭐 열 나는 것 방지시키고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이런 역할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증설을 했는데 증설분이 이미 저희 선계약이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설되자마자 다 계약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종목이고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살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와중에 버틸 수 있는 종목 정도로 첨보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찾기 어려우셨겠어요. 네, 어려웠습니다 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마법의 가루로 불리는 전해질을 예, 맞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첨보에 대해서 수급 괜찮고 지금은 볼만하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 부분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12월 주목해야 할 포인트 이걸 키워드로 제가 잡아주셨습니다. 5가지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예. 5가지가 순서대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건 오미크론 있죠. 뭐 오미크론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깜깜이라는 게 이게 좀 불확실성이라는 게 맞아요.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델타하고 좀 그 오미크론하고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긍정적 그 오미크론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거로 정리해 보면은 백신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치료제 먹는 치료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락다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델타처럼 이렇게 락다운하고 이런 상황이 어렵다는 게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요인은 재정 여력이 지금 낮아졌어요. 돈을 풀기가 이제 좀 어려워졌죠. 상황이 악화됐을 때. 제일 지금 그 부담이 되는 거는 깜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를 예를 들면은 작년 10월 달에 인도에서 발생했고 4월 그 4일 날 관심 변이로 그 지정이 됐고 5월 11일 가서야 이게 그 요주에 이제 그 변이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지금 오미크론은 나오자마자 바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계속 어떤 한 2주 동안 적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좀 영향을 미칠 변수를 좀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 D램 가격 동향이 이제는 우리 시장을 살릴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다른 언론사 기사들 이렇게 잘 인용 안 하는데 어제 또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타이틀이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제자 기사니까 요 차트도 그 기사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메릴 린치가 반성문을 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릴 린치가 뭐 겨울이 오고 있다 막 이렇게 막 리포트를 내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자기네가 너무 심했다 사과할게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네, 겨울 추운데 생각보다 안 추울 거다 안 이렇게 춥고,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지금. 나왔고 네. 결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그널가 나온 게 11월에 그 현물 가격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고정거래 가격이 그 멈췄어요 하락세가. 그러니까 10월하고 11월하고 같은 가격으로 옆으로 기었어요. 만약에 12월 달에 이게 뭐 고정거래 가격이 뭐 급등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는 하락세가 진정된다 이런 조짐만 보이면은 글쎄 그 D램 가격이 그 하락세가 멈췄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거든요. 반도체, 12월 달에 그 중요한 두 번째 변수로 이걸 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FOMC 회의인데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갑자기 파월의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미국은 그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게 살짝 한 3개월 떨어졌었는데 11월 다시 급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파월의장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진즉에 이제 뺀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지표가 물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니까 파월 의장이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이 FOMC 회의는 이것도 깜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2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데 12월 그 중순 되면은 오미크론의 정체가 이제 어느 정도 드러나겠죠. 거기에 따라 정책이 나올 텐데 아무튼 연준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원래는 고용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 물가에 인플레이션입니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일시적이 아니고 길어지니까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시각인 것 같고. 예. 네 번째 변수는 이제 물류가 회복되는지 여부. 근데 지금 그 선박의 대기하는 선박도 줄어들었고 대기 시간도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짐들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또 한번 훅. 그러니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BDI 지수는 진지게 급락을 했는데 10월 초에 그 꼭지 찍고선 완만하게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주 단위로 발표되는데 오미크론 딱 발생하니까 얘가 다시 쳐들어요, 지금. 근데 매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니까 한번 좀 이번 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시장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고용지표 이번 주에 당장 발표가 되는데 고용지표가 어쨌든 9월 고용지표는 일단 10월 고용지표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계속 이어질지. 고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부분이 두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물류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고용 시장은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취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복된다 그러면은 물류라든지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정도 키워드로 좀 꼽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패닉 셀링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이 멀진 않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뭘 사야 될지 문제고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뭐 저는 중기적으로 봐서는 반도체 정도고 반도체 2차 전지 정도로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들도 뭔가 좀 집중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을 끄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좀 기다리면서 뭐 지수 바닥 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깜깜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오미크론이 악재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맞습니다. 두려움인 거거든요. 예. 이제 불확실성,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요즘 대두되고 있다 보니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방향 잡히고 주도주가 출현될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는 전략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